저는 박은정입니다. 올해 46살이죠. 동네에서 작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관리실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문을 닫는 그런 평범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마치려던 참이었죠. 그때 친구 미라가 들어왔어요. 최미라. 저와 20회가 넘게 절친으로 지낸 친구입니다. 화장품 매장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늘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의 미라는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미라야, 무슨 일 있어? 제가 먼저 물었어요.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부탁인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이런 미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라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석진 씨가 너무 거칠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윤석진 씨는 미라의 남편이죠.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점잖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야? 제가 되묻자 미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은정아. 그리고 미라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없겠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죠. 뭐라고 했어?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남편을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없겠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절친한 친구가 자기 남편을 받아달라니. 이런 부탁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미라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미라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계야. 남편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미라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하지만 미라의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자기 남편을 저에게 맡기겠다는 거였죠. 은정아, 제발. 미라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나는 정말 절망적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 너 말고는,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그 순간 미라의 눈빛을 봤습니다. 절망과 간절함이 섞인 정말 막다른 길에 선 사람의 눈이었어요. 20회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미라야, 나는 못해. 이건 정말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남편한테 말해볼게. 내가 대신 받아준다고.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자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미라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하지만 미라가 제 말을 끊었어요. 다른 방법은 다 써봤어. 정말 마지막 방법이야, 은정아. 미라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도와줘.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20회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석진 씨가 정말 그렇게 심한 사람이었나요?
미라야, 일어나. 이러지 마. 제가 미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군요. 정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은정아. 정말 없어. 나는,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어.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라를 안아줬어요. 떨리는 어깨를 느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 부탁만큼은 들어줄 수 없었어요. 미라야,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기엔 미라가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어떻게 친구의 남편을 제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미라의 부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날이었죠. 마지막 손님 케어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였어요. 하지만 사흘 전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라야,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은정아.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한계야. 어젯밤도 너무 힘들었어. 그때 대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 깜빡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계셨죠.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에요. 다음 주 예약을 잡으러 오신 건데 아직 안 가셨나 봅니다. 미라야, 잠깐만. 제가 대기실 쪽을 힐끗 봤어요. 김아주머니가 잡지를 보고 계시더군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미라를 관리실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정아, 정말 도와줘. 나 혼자서는 안 돼. 미라야,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 제가 미라의 어깨를 잡았지만 미라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심해져. 예전에는 그래도 말이 통했는데 이제는 미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무서워, 은정아. 그 순간 미라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미라야, 일어나. 제가 황급히 미라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일어나. 안 일어나.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미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아, 너 말고는 정말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때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김아주머니가 무언가를 보려고 고개를 돌린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이 장면을 보신 건 아닐까요? 미라야, 일어나. 누가 봐. 제가 속삭였지만 미라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발 은정아. 딱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어쩔 수 없이 미라를 안쪽으로 더 끌고 갔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못 보게 하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미라야, 정말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 상담센터라도 가보자. 다 해봤어.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담도 받아봤고 이혼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남편이 절대 안 놔줘. 오히려 더 심해질까봐 무서워.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미라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구의 남편을 받아줄 수는 없는 일이죠. 은정아, 너는 혼자 살잖아. 그런 일에 대해서도 외로울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미라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어. 미라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때 대기실에서 김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저 그냥 갈게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김아주머니가 가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까 장면을 보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미라야, 일어나. 제가 다시 미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김아주머니도 가셨으니까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은정아, 나는 정말 간절해.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하지만 이건 제가 말을 멈췄어요. 미라의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줘. 그 이후에는 절대 부탁하지 않을게. 미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은정아, 우리 20년 넘게 친구로 지냈잖아. 그 정도 우정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2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낸 사이인데 친구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걸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미라야, 제가 망설였어요. 정말, 정말 한 번만이야? 미라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정말 한 번만. 약속할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친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정말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 결국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줘, 미라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미라가 나간 후에도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김아주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못 보신 걸까요? 혹시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년 넘게 함께해온 친구인데 정말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틀 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어떻게 생각해 봤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미라야,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정말 한 번만이야? 그래, 약속할게. 정말 한 번만. 미라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딱 한 번만이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나도 미치지 않았어. 미라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남편이 집에 있을 거야. 토요일?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한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미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은정 씨, 문을 열어준 건 석진 씨였어요. 평소보다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미라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은정아, 고마워.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제가 물었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진 씨와 단둘이 남겨진 거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석진 씨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 씨, 석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라에게서 들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당황스러울 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석진 씨의 목소리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미라가 워낙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왔나 봅니다. 누구죠? 석진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아, 택배네요. 택배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누가 보면 어떻게 하죠? 석진 씨와 제가 집에 단둘이 있는 걸 누가 알게 되면. 잠깐만요. 석진 씨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기사의 목소리였어요. 윤석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석진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거실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택배 기사가 저를 보면 안 되니까요.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택배 기사가 말했어요. 사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다행히 택배 기사는 금방 갔나 봅니다. 석진 씨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택배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긴장되는 줄 몰랐습니다. 은정 씨, 괜찮으세요? 석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석진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갑자기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미라가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너무 요구가 많았나 봅니다. 석진 씨,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은정 씨도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석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라를 위해서라도.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미라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석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은정 씨, 석진 씨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라와의 약속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금기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함께 말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석진 씨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저는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친구의 남편과 이런 일을 한 걸까요? 곧 미라가 돌아올 거예요. 어떤 얼굴로 미라를 마주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석진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은정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일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한 번만이에요. 물론입니다.
석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재빨리 옷을 정리하고 태연한 척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미라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미라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친구 얼굴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일이 떠올랐어요. 정말 제가 한 일인가 싶었죠.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제 얼굴이 있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와는 그 일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약속대로 딱 한 번만 한 거니까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안심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라가 관리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또 심각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미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또 부탁이 있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라야, 우리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또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미라야. 이미 한 번 해준 거면 충분해. 은정아, 제발. 미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만족해 했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미라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번만 더. 그 다음에는 절대 부탁하지 않을게. 미라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저는 또 넘어가고 말았어요. 친구의 눈물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다시 미란의 집에 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미란은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은정 씨,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진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석진 씨는 미소만 지었어요. 은정 씨는 정말 특별하세요. 석진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미라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미라와 저를 비교하다니.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틈도 없이 일이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도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미라가 또 찾아왔거든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느새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저는 미란의 집에 가고 있었어요. 미라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계속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석진 씨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더니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행동했습니다. 은정 씨, 지금은 은정 씨 아니면 안 돼요. 어느 날 석진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미라의 남편을 빼앗는 건가요? 석진 씨,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석진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은정 씨도 외롭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일 아니에요? 석진 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미라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미라야, 이제 그만하자. 어느 날 제가 미라에게 말했어요. 이건 너무 이상해. 왜? 미라가 되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잖아. 그냥 도와주는 거지. 별일 아니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라야, 이건 내 남편이야. 알아. 하지만 남편이 만족하니까 나도 편해. 미라의 대답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너도 나쁘지 않잖아.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미라가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7번째, 8번째.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계속 부탁했고 석진 씨는 점점 더 집착했습니다. 은정 씨, 미라는 이제 필요 없어요. 어느 날 석진 씨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은정 씨만 있으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진심이에요. 은정 씨와 계속 만나고 싶어요. 석진 씨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라야, 이제 정말 그만하자. 제가 미라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무슨 말이야? 미라가 시치미를 뗐어요. 그냥 계속하면 되잖아. 안 돼. 나는 이제 못하겠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아, 이번만 더 도와줘. 남편이 계속 그러네.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정말 이제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미라야, 나는. 제발, 은정아. 너 없으면 난 어떻게 해? 미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또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알겠어. 결국 저는 또 넘어가고 말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걸까요?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빠져나가려고 할 때마다 미라의 전화에 다시 발목이 잡혔어요. 마치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9번째, 10번째. 이제 저는 숫자도 세지 않게 됐어요. 그냥 매주 토요일이면 자동으로 미란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대단해요. 석진 씨가 어느 날 말했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여자는 처음 봐요. 헌신적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이게 헌신인가요? 아니면 그냥 잘못된 일인가요? 점점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게 친구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1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미라는 집을 비웠고 저는 석진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석진 씨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해 보였거든요. 석진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석진 씨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석진 씨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석진 씨가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예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이에요. 석진 씨가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표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석진 씨가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평소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말이죠.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휴대폰을 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누구에게서 온 메시지일까요? 석진 씨를 그렇게 긴장시킨 메시지가 뭘까요?
잠깐만 보자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부하면 회사에 소문낼 거야.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요? 누가 석진 씨를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니 더 놀라웠어요. 세영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김세영. 미라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더 위로 올려서 대화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이번 주도 만나야 하나요? 부장님이 싫다고 하면 정말 회사에 말할 거예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세영 씨가 석진 씨와 무슨 관계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석진 씨의 답장이었어요. 은정 씨도 똑같이 하고 있어. 너만 특별한 게 아니야. 조용히 해. 소문나면 너도 끝이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은정 씨라니.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석진 씨가 세영 씨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계속 대화를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미라는 모르지? 당신이 나랑도 만나는 거. 당연하지. 미라는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세영이랑 은정이 둘 다 내 거야.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세영 씨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건가요? 더 위로 올려보니 더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혼자 남으면 사무실로 와. 거부하면 해고시킬 거야. 내 가족들도 알게 될 거야. 세영 씨를 협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영 씨의 답장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런 일 하기 싫어요.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미라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석진 씨의 여러 여자 중 하나였던 건가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석진 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은정 씨, 뭐 하세요? 석진 씨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태어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동요하고 있었어요. 석진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제 눈치를 봤어요. 혹시 메시지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석진 씨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세영 씨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니. 아니, 저보다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적어도 미라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세영 씨는 완전히 협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뭔가요? 정말 미라를 도와준 건가요? 아니면 저도 피해자인 건가요? 생각해보니 미라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태연했거든요. 마치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미라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석진 씨가 세영 씨와도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은정 씨도 똑같이 하고 있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정말 세영 씨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건가요? 저도 석진 씨의 피해자인 건가요? 다음 날 저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미라야, 세영 씨 어때? 요즘 매장에서 일은 잘하고 있어? 세영이? 왜 갑자기 세영이 얘기야? 미라의 목소리에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별로 안 좋아 보여.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미라가 대답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영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건가요? 친구를 도운 게 아니라 석진 씨의 욕심에 이용당한 건가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런 상황에 휘말린 건가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세영 씨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저와 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세영 씨가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여러 여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상황을 미라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라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친구로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요일 저녁, 저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야,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전화로 하면 안 돼? 미라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야,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얘기야.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관리실로 갈게. 미라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미라가 관리실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미라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 걸까요? 미라야, 석진 씨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석진이가 뭐? 미라의 표정이 경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석진 씨 휴대폰을 봤는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세영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더라.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석진 씨가 세영 씨를 협박하고 있어. 회사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세영 씨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미라가 일어났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미라야, 진정해. 나도 충격이었어. 제가 미라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야. 내가 직접 봤어. 그런데 미라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는 것 같기보다는 화가 나 보였거든요. 은정아, 너 정말 그랬어? 남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고?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우연히 본 거야. 석진 씨가 화장실 갔을 때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미라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미라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정아, 너 혹시 석진이에게 관심이 생긴 거 아니야?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미라야? 처음에는 마지못해 도와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남편 휴대폰까지 뒤지고 있네. 미라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미라야, 오해야. 나는 정말.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미라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오해? 정말 오해일까? 미라가 비웃었어요. 은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석진이가 좋아진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제가 소리쳤어요. 미라야, 내가 누구야?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잖아. 20년? 그래, 20년이지.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내 남편을 노리고 있었네. 미라야, 정말 아니야. 나는 내가 부탁해서. 제가 절망적으로 말했지만 미라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부탁했다고? 그래,
처음에는 내가 부탁했지.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너도 즐기고 있었잖아. 즐기고 있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라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었다고? 그럼 왜 계속했어? 미라가 따져 물었어요. 내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왜 계속했을까요? 미라의 부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답 못하지? 미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은정아, 인정해. 너도 석진이가 좋았던 거야. 아니야. 제가 다시 소리쳤지만 미라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영이까지 끌어들여서 석진이를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독해졌습니다. 미라야, 정말 아니야. 세영 씨는 피해자라고. 제가 간절히 말했지만 미라는 믿지 않았어요. 피해자? 웃기지 마. 미라가 비웃었어요. 다들 석진이를 좋아하는 거잖아. 인정하라고. 미라야, 제발 냉정해져. 석진 씨가 세영 씨를 협박하고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어요. 협박? 미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아, 너 정말 석진이를 모르는구나. 석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라야.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미라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은정아, 너는 내 남편을 빼앗은 배신자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배신자라니. 저는 정말 배신자인가요? 미라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미라는 돌아섰어요. 오해가 아니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미라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이제 끝이야. 미라야. 제가 불렀지만 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라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관리실에 남겨졌어요.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미라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제가 석진 씨를 좋아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미라를 도우려 했던 건가요? 이제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20년 우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제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배신자라고 불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배신자인가요? 아니면 모든 게 오해인가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말이에요. 미라와의 관계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미라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세영 씨의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 말이죠. 제가 본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세영 씨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저는 미라의 화장품 매장 주소를 찾았습니다. 직접 가서 세영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는 없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저는 매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세영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6시가 되자 매장 불이 꺼지고 세영 씨가 나왔습니다. 세영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세영 씨는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은정 언니? 어떻게 여기에? 세영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세영 씨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석진 씨에 관한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석진, 부장님이요? 네.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세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카페에 앉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영 씨, 혹시 석진 씨가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지 않나요? 세영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정 언니도요? 세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세영 씨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미라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 매주 반복되는 상황, 그리고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까지 말이에요. 세영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저도 똑같아요, 언니.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야근이라고 했는데 점점 세영 씨의 이야기는 저보다 더 심각했어요. 석진 씨가 회사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세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일이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석진 씨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세영 씨가 간절히 물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증거요? 세영 씨가 되물었어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뭐든지. 제가 설명했어요. 석진 씨의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면. 세영 씨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실, 저 이미 몇 개 남겨뒀어요. 정말요? 네. 혹시 몰라서 문자는 삭제 안 했고, 통화도 몇 번 녹음했어요. 세영 씨가 보여준 화면에는 석진 씨의 협박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제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세영 씨가 불안해했어요. 일단 더 모아보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은정아.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석진이가, 석진이가 정말 세영이를 협박하고 있었어. 미라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석진이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봤어. 세영이한테 보낸 메시지들. 미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세영 씨를 보고 손짓했어요. 미라와 통화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미라야, 지금 세영 씨랑 같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세영이랑? 미라가 놀랐어요. 우리 지금 만나자. 할 얘기가 많아. 제가 제안했습니다. 1시간 후 미라가 카페로 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화장도 다 번져 있었고요. 세영아. 미라가 세영 씨를 보며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사장님. 세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정아, 나도 미안해. 미라가 제게도 사과했어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석진 씨를 막는 거야.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도울게. 뭘 하면 되는지 말해줘.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영 씨는 계속 증거를 모으고 미라는 집에서 석진 씨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미 모은 정보들을 정리하기로 했고요.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미라가 주먹을 쥐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각자 모은 증거들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세영 씨가 가져온 건 충격적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도 있었고, 심지어 일기까지 써놨더라고요. 매일 기록했어요. 언제 뭘 시켰는지, 어떤 협박을 했는지. 세영 씨가 수첩을 보여줬어요. 미라도 많은 걸 발견했어요. 석진이 컴퓨터에서 이상한 폴더를 찾았어. 여자들 사진이 있더라. 사진? 제가 놀랐어요. 응, 너희 사진도 있고 다른 여자들 사진도 있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문자, 녹음, 일기, 사진. 석진 씨의 두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제 신고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라가 동의했어요. 저도 준비됐어요. 세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 명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용기가 났습니다. 신고를 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쳐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영 씨와 미라가 함께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윤석진 씨, 피고인석에 앉으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석진 씨를 오랜만에 봤어요. 예전에 점잖고 신사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었거든요. 검사님이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윤석진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 김세영 씨를 성희롱하고 협박했으며 아내의 친구인 박은정 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법정에 저희가 모은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세영 씨의 휴대폰 메시지, 통화 녹음, 일기장, 모든 게 석진 씨의 악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세영 씨에게 거부하면 해고시키겠다. 가족들에게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검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세영 씨가 증인석에 섰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당한 일들을 증언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부장님이 야근을 시킨다고 해서 사무실에 남았는데 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부하니까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검사님이 요청했습니다. 세영 씨는 3달 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증언했어요. 저는 듣기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섰어요. 저는 박은정입니다. 피해자 박은정 씨,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님이 물으셨어요. 피고인의 아내인 최미라 씨와 20년 넘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미라의 부탁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이었다는 것, 하지만 점점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졌다는 것, 그리고 석진 씨가 저를 이용했다는 것 말이에요. 피고인이 은정 씨 아니면 안 된다. 미라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석진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친구를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상황을 악용한 겁니다. 미라도 증인으로 섰어요. 자신의 남편을 고발하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와 직원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만 채웠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석진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회사 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남용해서 여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보면 검사님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해자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과 인간관계를 악용해서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석진 씨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법정에 모였어요. 석진 씨도 수갑을 찬 채 나타났습니다. 주문, 피고인 윤석진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 배상하라. 추가 선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세영 씨는 눈물을 흘렸고 미라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미라가 제게 말했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중요해.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너를 의심했어. 20년 우정을 믿지 못했어. 미라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어. 미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널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건 나였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진실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세영 씨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세영 씨 덕분이야. 제가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서 용기 낼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절친의 충격적인 부탁으로 인해 매주마다 받아줬던 나날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기도 했어요.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나는 이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미라와의 우정도 예전과는 다르지만 더 진실한 관계가 됐어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세영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협박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관리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었거든요.